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깨가 엄청 빵실빵실한 이런 것도 입어보고요 그랬는데 오늘은 제 모교인 쑥대에 강연 그러니까 뭐 그런 제 얘기 같은 거 하러 갑니다. 한 번씩 불러주시는데 이번에도 불러주셔가지고 우리 후배님들한테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저야 뭐 너무 영광이죠. 지금 이렇게 화면을 보니 약간 짝짝이 같긴 한데 다시 한번 외쳐본다. 베네피트가 말했다. 눈썹은 쌍둥이가 아니라 자매다. 우겨! 그래 이렇게 우겨보는 겁니다. 오늘 또 제가 이런저런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영상이 좀 길 것 같은데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트루 강연 가는 메이크업 출발! 빵! 씻고 왔습니다. 컨디션 다 돌아왔는데 코 맹맹한 게 금방 안 돌아오네요. 마몽드 로즈 리퀴드. 이거를 메이크업 베이스로 알고 계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요즘 화잘먹이라는 키워드를 머리 왜 이래 정리 좀. 화잘먹에 너무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피부 각질층을 되게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제품은 맞는데 화잘먹에 너무 좋다라고 하다 보니 그게 메이크업 베이스인가로 연결됐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얘는 토너처럼 쓰는 겁니다. 스킨! 그래서 얘는 저는 정말 꾸준히 너무 잘 쓰는데 얼굴에 먼저 이 로즈 리퀴드를 발라놓고 그 다음에 온몸에 바디크림 바르고 그리고 우리 여자들은 할 거 많잖아요. 저는 팬티를 입고 팬티 라이너도 붙여야 되고 수유 중이어서 요즘은 가만히 있는다고 모유가 새진 않지만 그래도 수유 패드를 브라 안에 껴넣어줘야 되거든요. 수유 패드도 막 하나하나 다 뜯어갖고 붙여야 되고 할 게 진짜 많거든요. 너무 TMI죠. 아무튼 그 사이에 얘를 발라놓으면은 그 정도 사이에는 그렇게 건조하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잘 써요. 광고템이었는데 참 적절한 사용감, 손에 잘 감기는 거 진짜 괜찮습니다. 그리고 앰플, 세럼 막 그렇게 크게 구분짓지 않아도 되고요. 얘도 이름이 미드큐브 PDRN 핑크 펩타이드 앰플이잖아요. PDRN이 들어가 있습니다. 펩타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이런 기능성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을 때 브랜드들이 보통 앰플이라는 이름을 많이들 붙이거든요. 좀 너무 무겁지 않은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세럼이라는 또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앰플, 세럼 그냥 다 비슷하다고 비슷 생각하시면 되고 아무튼 근데 이거 괜찮다? 이거 발리는 거 자체가 완전 제 스타일 아니에요. 살짝 도톰하거든요. 가을, 겨울엔 이런 거 써줘야 되고 메이크업 잘 받고 싶을 때 또 이런 거 써줘야 되고 제가 PDR은 쫀득쫀득한 거 이니스프리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약간의 물제형인데 질감이 너무 좋아요. 사실 여러 가지 기능성 이런 거 브랜드들이 많이 어필들 하지만 결국엔 소비자가 느끼는 거는 중요한 거는 발림성 그리고 건조함을 잡아주느냐 이게 가장 체감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좀 민감하게 봤을 때 내 피부가 좀 차오르는 느낌, 탄력을 조금 도움을 주는 느낌 근데 이 부분은 느끼는 개인차가 꽤 크단 말이죠. 근데 그래도 발림성과 건조함 잡아주는 거는 다들 꽤들 많이 비슷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PDRN에 펩타이드 들어있다고 하는데 건조함까지도 괜찮고 이렇게 쫀득쫀득한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메이크업이 잘 받는 바탕도 되고 쓸수록 손이 계속 가요. 나 역시 스킨케어 할 때 말이 너무 많아. 그냥 다 말할게요. 원래는 좀 테스트 해보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뒤로 가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얘는 계속 뒤로 못 가고 있어요. 잘했네 메디큐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진짜 추천. 이쯤에서 눈썹 밀고 제가 때 되면 너무 감기 다 걸리는 거 아니냐 면역력이 너무 떨어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들 걱정도 해주시는데 갑자기 또 애들 얘기해서 그렇긴 하지만 애들한테 옮아오는 감기는 거의 피하기가 어려워요. 원래 어른이 애들한테 감기가 옮으면은 훨씬 더 독하게 온다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고 집안은 항상 옛날에 우리 코로나 시절처럼 라텍스 장갑 끼고 마스크 끼고 이렇게까지 생활을 하기가 진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거의 무조건 걸리는 것 같아요. 면역력이 진짜 소위 세면 안 걸리긴 하겠죠. 제가 방송할 때 채팅창에 여쭤보니까 애들 키우면서 감기 거의 안 걸렸다 하시는 분이 그래도 2분은 계시더라고요. 그때 방송 중에 한 2,000명 계셨거든요. 있긴 하구나 싶었는데 대부분은 아니요 다 걸려요 다 걸리더라고요 막 이렇게 대답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께 이렇게 감기 걸리는 모습을 보여드려가지고 이 목소리도 막 컬컬하고 이러면 좀 듣기 안 좋긴 해서 되게 그렇긴 한데 어쩔 수 없는 저의 삶이 이렇습니다. 애들이 다 초등학교를 좀 가고 나면 이게 좀 나아지겠죠. 크림을 이거 쓸게요. 저는 이게 메이크업을 너무 잘 먹게 해주는 쫀쫀한 크림이어서 그냥 중요한 날은 항상 이거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토벨리아 지겹다 하시면 그거 진짜 좋다니까요. 제스제베 베어크림. 그거 저 몇 년 전에 내돈내산 진짜 많이 하고 그 저스트 메이크업에 나오신 박태훈 메이크업 아티스트 여러분들도 이제 더 많이들 알게 되신 것 같은데 그분이 만든 크림이에요. 제가 그거를 그분한테 메이크업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영상도 아직 남아있어요. 스튜디오에서 또 촬영을 했었는데 그날 제 눈을 감고 있었는데 박태훈 실장님의 어시스트 분이 크림을 싹 발라주는데 눈을 번쩍 뜨고 이거 뭐예요? 할 정도로 질감이 너무너무 괜찮았었거든요. 그거 진짜 괜찮아요.
그래서 보습감도 너무 좋고 질감이 너무 좋아서 메이크업에도 너무너무 잘 먹는데 피부에도 너무너무 순하고 진짜 강력 추천. 저 오래 보신 분들은 아, 저 언니 엄청 썼었지 이렇게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이제 머리를 좀 말리고 정돈을 안 하면 전 이대로 머리가 없는 거 마냥 이렇게 붙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머리 살짝 정돈하고 올게요. 맞습니다. 제가 진짜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는데 물을 잘 안 마셔요. 물 마시는 게 이렇게 되게 일같이 느껴지는지 그렇습니다. 오늘은 도전하고 이런 거보다는 안정적으로 좀 믿고 쓰는 제품들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로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림프듀이. 저 요새 이렇게 날짜 라벨링을 다 하거든요. 되게 귀찮은 일이기는 한데 이렇게 언제부터 뜯어서 썼는지 써놨을 때 유통기한 보기에도 너무 좋지만 저는 직업상 제품이 정말 많잖아요. 저게 출시를 표시한 건 아니긴 해도 언제쯤 출시됐는지도 알 수 있기도 하고 여러모로 좋더라고요. 파데는 비글로우. 원래 21N 아이보리 진짜 잘 쓰거든요. 근데 오늘은 쿨팩타 22호 한번 발라볼게요. 확실히 밝은 걸 얼굴 전체에 쓰면은 많이 좀 이질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안정적인 색깔로 전체를 깔아놓고 중안부를 살짝 밝혀주는 게 제일 좋기는 하다. 근데 이 색상도 저한테 막 엄청 딱 맞고 그렇다기보다는 조금 밝기는 해요. 이렇게 대충 툭툭 얹어주고 퍼프로 두들겨주고 이제야 얘기를 시작해본다. 아직 얘기 시작한 거 아님. 오늘 제 목요일 강연을 가거든요. 매년 거의 불러주셨던 것 같은데 저도 임신과 출산을 겪다 보니까 늘 가지는 못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벌써 숙대 강연은 서너 번째 되는 것 같고요. 다른 데도 갔었어요. 서울여대도 간 적 있고 불러주시면은 최대한 가려고 애는 쓰고는 있습니다. 왜냐면 젊은이는 대한민국의 미래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뭐 가서 대단히 뭘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저의 조그마한 경험들 어디서 좀 들어보기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들었을 때 똑똑한 젊은이들이 자신에게 맞게 해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또 좋은 미래를 설계를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 나이 많은 언니를 젊지만 30대 아직 젊지만 그래도 나이 많은 언니를 이모를 아직도 저를 안다고 하시니 그것도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 좀 고맙다? 그런 마음이 먼저 솔직히 진짜 들어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갑니다. 아무래도 그냥 가서 막 떠들 순 없으니까 가려면은 그래도 강연이니 준비라도 좀 하고 또 꽤 신경도 쓰이고 꽤 긴장도 되고 그렇기는 해요. 그럼에도 또 가서 저의 이야기를 하고 막 질문도 듣고 하수구 소리가 나누고 오면은 제가 받는 에너지가 진짜 크긴 합니다. 저도 그 대학교 때 대학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를 하니 제가 참 좋네요 라고 말씀을 하셨던 연사분들이 계신데 그런가?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지금은 그거를 제가 너무너무 느끼겠어요. 그분들 진심이었다. 대학 캠퍼스에서 오는 기운이 있어요. 나의 어린 시절도 생각도 나면서 풋풋하게 이렇게 걸어다니는 그 대학생들 보면은 그냥 보기가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예쁘고 그냥 참 좋다. 근데 지금 대학생인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은 나는 너무너무 불안하고 내 미래는 모르겠고 오히려 뭔가 자리를 잡아 보이는 30대, 40대 선배님들이 더 좋아 보이는데 왜 우리를 보고 에너지를 얻는다 그러고 예쁘고 좋아 보인다 그러고 한참 좋을 때라 그러고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혹시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이 되어서 느끼는 거는 20대 때 되게 불안하잖아요. 근데 30대 때도 여전히 불안해요. 이 얘기를 하면 40대 언니들이 40대 때도 불안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엔 그 불안함을 나이가 먹을수록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안정된 삶인 건가?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불안해요. 난 그렇게 생각해. 안 불안한 삶은 없지. 뭐 무슨 직업이면은 덜 불안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공무원이 안정된 직업이다 그러는데 뭐 꼭 회사에서 잘릴 위험이 없어야만 안 불안한 삶인가? 그건 아니잖아. 뭐 그 대신에 월급이 뭐 어떻잖아요. 뭐 대신에 어떤 직업은 바짝 돈을 벌어서 그걸로 평생 살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 하지만 그런 하나하나의 것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뭐 사람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하지. 아무튼 뭐 얘기가 또 샜네. 대학생들은 참 좋아 보여요. 근데 저는 또 지금의 30대 후반을 달려가는 저의 이 시절도 참 좋아요.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야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진짜 왜 만족감이라는 거는 조건이 맞아져서 만족하는 거 아니고 자기 마음의 만족이 있어야 만족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진짜 맞다니까? 그래서 비교하지 말라 하잖아요. 그런 뻔한 말. 누구는 저걸 더 가졌는데 나는 이게 없고 막 이렇게 하면 끝도 없어 끝도. 근데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내가 너무 갖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나는 이거를 못 가져가지고 막 안달이 나 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확 가져버렸어. 그러면 난 저걸 못 가졌는데 쟤 저거 가르쳤어. 이런 그런 부러움은 있을 수 있죠. 잠시의 어떤 박탈감 있을 수 있지. 근데 그런 물건에 대한 그런 거는 한참 지나가면 별게 아니다.
경험해본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그 별거 아닌 거라는 거를 몇 번 겪고 나면은 쇼핑을 하다가도 충동적으로 이게 막 너무너무 사고 싶을 때 아니야 이건 내가 지금 잠깐 참으면은 저걸 내가 안 쓸 거라는 걸 난 알잖아. 아니야 저거는 내가 잘 안 쓸 것 같아 이러면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근데 이거 되게 좋죠. 제가 늘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디올의 스킨 코렉트. I love it. 나 요즘 알고리즘이 카니님으로 점령당했잖아.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참 좋은 에너지를 내는지. 내 유튜브 인스타에 카니님밖에 안 떠요. 특히 그 카니님의 쇼츠, 릴스 파워가 엄청납니다. 너무 좋은 에너지를 받고 있어요. 뭔가 어떤 물건도 이렇게 보면서 너무 내가 좋아하는 건 I love it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저는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물건을 좋아한다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언어잖아요. 긍정의 언어를 자꾸 뱉으면 그게 그냥 내가 된다? 그래서 표정도 밝아질 수 있고 말에는 힘이 정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 웨딩 피치 잠깐만 손 좀 닦자. 화장대에 휴지 물티슈 항상 있어야 돼요. 얘도 꽤 많이 썼네. 야곱야곱. 얘 진짜 엄청 자주 쓰지도 않았는데. 봐봐 얘도 그렇게 저한테 엄청 딱 맞는 색깔까지는 아니죠. 좀 밝죠. 그러면서도 색 자체가 목이랑은 뜨진 않아요. 근데 이 파데 자체가 내주는 광채와 맑음? 그런 게 좀 있어요. 여기 앞쪽에 살짝 얘는 또 촉촉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거 위에 완벽하게 얹어지는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 밑에 발린 거랑 살짝 섞이는 느낌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두꺼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스펀지가 좀 가져가 주죠. 스펀지가 가져가 주는 게 그 정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스펀지 아무거나 쓰면은 안 돼요. 아무거나 쓰면서도 잘하는 사람이 난 아니니까. 난 도구의 힘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게 만약에 내가 실력이 없어서 라고 한다면 그냥 받아들일게요. 근데 아니 이런 거 쓰는 게 너무 좋고요. 이렇게 해서 좀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도 너무 좋고 저는 이런 걸 뭘 만지는 걸 참 좋아해요. 여기에 미적 감각만 조금만 더 있었으면 그런 생각은 늘 하는데 그건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거니까 제가 노력은 해요 여러분. 나도 핀터레스트 봐요. 근데 사람이 해도 안 되는 영역이라는 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내가 가진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잖아요. 저는 숙대 작곡가를 나왔잖아요. 제가 수능을 정말 말아먹어요. 많이 말씀드렸지만 자랑은 아닌데 제 친구들한테 얼마 전에 제 수능 점수를 오픈했었거든요. 제 친구들이 하나같이 다 너 정말 곡을 잘 썼구나 할 정도로 다들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수능 점수였어요. 제가 공부 머리가 없어요. 할 줄 몰라요. 어쨌든 입시도 저 1년 4개월 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학교 갔으니까 그런 영역은 짧게 해도 되는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사람이 되는 영역이 있고 안 되는 영역이 있다. 아무튼 그래서 나는 왜 이 안 되는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피부 고민, 스킨케어의 방향 그리고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언어 그 언어가 어떤 니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언어로 표현이 되는 건지 그런 좀 여러분들과의 소통하는 것 그런 거는 참 좀 제가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뷰티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피부 고민 이랬을 때 너무 범위가 넓기도 하고 이 피부 고민이라는 거 스킨케어라는 거를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진짜 또 끝도 없거든요. 그리고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 다양한데 그 안에서 그 상대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제 나름대로 캐치하고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제 나름대로 저의 경험을 토대로 제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좋아서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르마니 파우더.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런 저의 소통의 방식을 저 하숙 소리 진짜 한번 좀 뚫어줄 때가 된 소리긴 해요. 감사하게도 브랜드에서도 그런 거를 좋게 봐주시고 해서 다양한 또 일들을 할 수도 있게 되고 수익 창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해도 안 되는 게 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되 해도 안 되는 영역을 놓지 말고 공부를 하고 자꾸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가질 필요가 있다. 그 얘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뭐 자기 개발 하는데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자기 개발에 좀 지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언제까지 나를 개발해야 돼? 라는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그런데 뭐든지 간에 탐구하는 자세를 가지면은 삶이 지루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 탐구하는 건 뭐 대단한 영역이 아니어도 되고요. 진짜 소소한 거라도. 내가 오늘 그냥 맨날 해먹던 김치찌개를 해먹더라도 해먹던 대로만 해먹는 것도 너무 좋지만 한 번쯤은 다른 사람은 김치찌개를 어떻게 해먹나? 이러면서 좀 찾아보는 그런 탐구하는 것도 삶의 소소한 재미가 될 수 있고요. 내가 하던 대로만 하면은 좀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을 한번 굳게 먹고 확 열면은 뭐 내가 발전을 해서 좋고 그냥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삶이 재밌어져요. 우리가 어차피 태어나서 살아야 한다면 나 갑자기 너무 또 깊어지나? 다 각자의 방법이 있기는 하겠지만 나만의 소소한 재미를 느끼면서 살면은 좀 덜 지루하면 좋잖아요? 그럴 때는 뭐 소소한 거라도 뭔가를 탐구하면 참 좋아요. 근데 요새는 그런 탐구를 핸드폰 안에서도 가볍게 할 수가 있으니까 또 좋고 근데 시대가 계속 급변하잖아요. 위성을 쏘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코딩이 뭐 하는 건지도 잘 몰랐는데 막 이제는 양자 컴퓨터 얘기도 나오고 어지럽고 모르겠고 그럴 수 있다?
근데 그래도 또 조금씩 알아가보고 그렇대? 그런 게 있대? 그렇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그런 거 필요한 것 같아요. 나 눈썹 이렇게 여기까지 그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면 영상 어떻게 길이 어떻게 돼? 오늘 좀 빨리빨리 해야 돼가지고 쓰던 거 막 쓸 거긴 한데요. 이 뮤드 소프트 토프 이 브로우 카라가 돈 주고 사려고 하면 되게 좀 잘 안 사지는 그런 품목이기도 하거든요. 이 코독분들은 브로우 카라를 당연히 사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냥 저냥 메이크업 즐기시거나 아니면 메이크업을 갑자기 해야 돼가지고 물건을 살 때 브로우 카라는 좀 품목에서 뒤로 밀리지 않아요? 왕필수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데 브로우 카라를 딱 써줬을 때 생각보다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요. 브로우 카라를 하나 사놓으면 생각보다 되게 오래 씁니다. 약간 가루 네버다이급으로 뭐 털에 바르는 거니까 조심해서 나쁠 건 없는데 화장품은 또 개미지옥이라서 막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그렇긴 한데 나한테 잘 어울리는 필수품 몇 개만 갖고 있으면은 또 한동안 되게 안 사도 되는 게 화장품인 것 같아요. 이런 색조 영역은 더더욱. 근데 또 예쁜 건 못 참지.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저는 꼭 아이프라이머를 쓰는데 아이프라이머는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짱짱짱 큽니다. 그 뭐 아이프라이머 역할을 하는 팟 타입의 섀도우 있죠. 그런 애들은 그렇게 아이프라이머 역할 제 경험상은 별로. 이거 그냥 한번 톡톡 해주는 게 최고예요. 섀도우도 그냥 쓰던 거 쓸게요. 모감주 및 서재. 후트마토 쓰기 진짜 너무 좋아요. 릴리바이레드를 몇 년간 썼잖아요. 로즈 다이어리인가. 근데 요새 이것만 써요. 제가 오늘 베이지 목폴라 같은 거 입을 거긴 하거든요. 그냥 뭐 베이지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 색이어서 얘로 베이스 깔게요. 보톡스 맞은 게 이제 자연스럽게 살짝 풀려가지고 아이 메이크업 하기에는 편합니다. 보톡스 맞고 한 2주까지에는 아이 메이크업 하기에도 좀 힘들 정도로 빡빡해지기는 해요. 지금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주름도 안 지고 어느 정도 움직일 수는 있고. 그리고 나 그 댓글 봤는데 제가 막 메이크업 하면서 말 많이 하고 계속 움직이고 이러니까 좀 정면으로 가만히 있는 모습 좀 보고 싶다고. 제가 그런 건 잘 없죠. 그래가지고 잠시만요. 이렇게 한번 발랐을 때 지금까지 한 거 이 정도. 언더는 조금 더 진한 거 씁니다. 이 차이가 딱 너무 좋아요. 명도의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도 위아래 발랐을 때 이질감이 확 들 수 있는데 얘는 위아래 발랐을 때 적당하게 너무 잘 나왔고 섀도우 질감이 발색 진짜 예술. 지금 제가 생각하는 백화점 섀도우는 그냥 내 가심비 만족템이지 퀄리티를 위해서 백화점까지 굳이 안 사도 될 정도인 것 같아요. 섀도우 질감이 진심으로. 색깔의 감도도 너무 잘 맞추고 중요한 날은 백화점 섀도우 꺼내 써야지? 진짜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있죠. 백화점 파데가 여전히 좋긴 하다. 그들만의 한 끗 있는 그런 질감을 내기는 한다. 그거는 솔직히 있어요. 근데 저는 광채가 잘 어울리는 피부인데 에스쁘아 제품은 내가 중요한 날 백화점 제품 그래도 써야지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에스쁘아가 너 광고 잘 주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 브랜드가 제가 몇 번 이렇게 언급을 한다고 해서 광고를 주고 그 큰 브랜드가 정말 그러지 않습니다. 뷰러는 이거 한번 써볼게요. 깜빡에서 나온 거. 맨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은 걸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참 어렵다. 나는 좋은 걸 좋다고 말을 한 것뿐인데 좋은 걸 좋다고 하는 이유에 뭔가 다른 게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항상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그냥 좋은 건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깜빡 이거 나쁘지 않은데? 와, 저는 썰업뷰티만이 저의 눈에 되게 잘 맞는다 생각을 했는데 약간 씹혀갖고 되게 뽑히는 건 있긴 하거든요. 좀 센 느낌? 그리고 폭이 조금 저한테 좁아요. 조금만 더 넓었으면 좋겠어요. 제 눈이 약간 옆으로 긴 스타일이어가지고. 근데도 괜찮은데? 그리고 저 부분 뷰러 이거 사봤어요. 시세이도. 그리고 그건 당연히 있죠. 제가 좋다고 한 제품이 도저히 안 맞는 분들. 나는 이 제품이 왜 좋은지 도저히 모르겠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건 취향이고 피부 타입도 사람마다 너무 다 다르고 제품을 사용하는 방식도 너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똑똑하신 게 제가 좋아하는 취향까지도 다 이미 파악을 하신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좋아한다고 하면 그래 유튜브가 이런 스타일 좋아하니까 쟤는 저런 걸 좋다고 하는 것 같아 라고 그런 이유까지도 제가 저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 참 많더라고요. 나는 여러분들의 그런 통찰력이 진짜 어쩔 때는 너무 매섭지만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매서워야 되는 게 맞고 저를 읽어내 주시는 것도 제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래서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건 믿어줘야 돼요. 난 여러분을 함부로 생각하지 않는다.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이건 진짜다. 진심이다. 다른 건 몰라도 난 사람을 가벼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더 솔직하게는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근데 나 오늘 강연 가는 메이크업 하면서 뭐 이상한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 롬앤 브라운 토프 팟. 열 때 조금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게 있어야 덜 굳거든요. 젤 아이라이너는 어쨌든 굳게 돼 있어요. 언젠간 굳어요.
그런데 최대한 좀 연장을 하는 거죠. 거울이 정면에 있는데 조금 멀지만 해볼게요. 사실 젤 아이라이너는 많은 분들이 쓰는 아이라이너 형태는 좀 아니긴 하잖아요. 귀찮으니까. 근데 저는 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반가워하고 당장 샀어요. 나 잘 그려지고 있어요? 지금 멀리 있어서 잘 모르겠어. 오늘 무난하게 그냥 제 눈꼬리를 살짝 길게 연장해주는 그런 느낌만. 괜찮죠? 얇고. 이게 젤의 매력. 이런 끝에 이렇게 연장되는 것도 날렵하게 잘 되고. 좀 올라갔다. 할 수 없이 이쪽도 살짝 올려야지 뭐. 여기 거울 놓고 보니까 여기 엉망으로 그려놨는데? 그리고 여기 살짝 옅은 색깔을 눈 앞머리. 근데 눈 앞머리 바짝 아래 말고 이렇게 약간 띄워가지고. 제 눈은 진짜 모든 샵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려주시더라고요. 조금 안에가 닫혀있어서 그런가? 일단 샵 선생님 따라한다. 그 아이라인 풀어주는 거는 이 바비 브라운의 마호가니. 마호가니가 생각보다 되게 진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쬐끔쬐끔 잘 써줘야 돼요. 그리고 워낙에 진해가지고 가루가 조금만 떨어져도 밑에 되게 티나는 이렇게 해주고 안 해주고의 차이가 되게 은은하지만 있거든요. 그냥 땡 냅두는 것보다. 여기도 조금 위쪽에 울퉁불퉁한 거를 정리해준다는 느낌만 해줘도 훨씬 깨끗합니다. 되게 바쁘고 데일리로 출근 메이크업 이럴 때는 진짜 이런 디테일까지 사실 안 해도 돼. 그리고 막 이런 거 한다고 해서 퇴근할 때 돼갖고 눈매가 되게 깨끗하다든지 또 그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지저분해지면 지저분해졌지. 근데 이거는 살짝 이런 느낌 때문에 하는 거죠. 여기 한두 톨 떨어졌거든요. 봐봐, 이런 번져. 어쩔 수 없어. 괜찮아. 블러셔로 누르면 될 정도인 것 같아요. 내비둘게요 일단. 그래서 좀 지워졌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샵에서 붙여준 것 같은 올리오. 트위저는 피카소에서 샀습니다. 속눈썹 붙였습니다. 이제 속도를 좀 내볼까요? 저 요새 이거 되게 됐어요. 컬러그램 20%. 이게 20%가 애교살 그리기에 딱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크서클처럼 번질 일이 좀 없어요. 삐끗할 수 있기는 한데 그래도 20%는 워낙에 이게 농도가 낮아가지고 뭐 어떻게 또 해볼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수정은 가능하다.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약간 블렌딩을 해줘야 되는데 막 되게 의미를 주겠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문질러주는 것만 해도 훨씬 좀 자연스러워집니다. 화면에는 지금 티가 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좀 있어요. 이렇게만 하고 보면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싶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잘 보셨어. 그리고 이 모감주가 너무 좋은 게 이 밝은 색도 있지만 이렇게 화이트한 것도 있어갖고 얘로 먼저 조금 밝은 걸로 여기 앞쪽에 한번 해줘봐요. 그리고 정도를 보고 부족하다 싶으면은 하얀 걸로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흰 걸로 이렇게 해줬을 때 오히려 더 밸런스가 맞으면서 애교살 그려놓은 게 어색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고 조금 펄을 해주면 좋으니까 오늘 같은 날은 데이지크 스탈릿 주얼 리퀴드 글리터 문스톤. 이런 거는 속눈썹 가까이에 바짝 좀 해줘야 돼요. 이렇게. 언더에 마스카라를 좀 해줘야 되는데 에뛰드 컬픽스 스키니 마스카라 블랙. 솔이 진짜 엄청 얇아요. 이게 또 너무 티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언더가 좀 있다 정도만 보여질 수 있도록. 엄청 티 안 나죠? 눈은 이만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블러셔도 저한테 그래도 제일 베스트 블러셔인 비디비치의 소프티 로즈. 이게 저한테 찰떡이에요. 그냥 아까 막 여기 살짝 얼룩진 것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올릴게요. 확실히 피부가 맑게 잘 돼 있으면 블러셔도 깨끗하게 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파우더로 이렇게 살짝살짝 정리를 해주면은 지속력도 더 오래 가고 좀 뽀송뽀송하고 그런 건 있는데 너무 많이 올리면은 피부가 또 지저분해질 수 있는 거는 잘 생각을 해가지고 얹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 화장이라는 게 어쨌든 질감을 만지는 일이어가지고 지속력까지 생각하고 했을 때 경우의 수가 참 많고 터치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는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바르는 도구, 양 계속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재밌잖아 그래서. 이 눈 밑에 여기를 좀 잘 해주면은 또 나이가 들수록 여기 꺼지거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채우는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뽀송하게 광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 무스 파우더를 써줄 건데 제가 그런 큰 퍼프가 지금 여기 안 보여서 투쿨에서 쉐딩용으로 나온 게 있거든요. 이거 파우더로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푹 묻혀서 이렇게 블렌딩 해주고 부드럽게 이렇게 살짝살짝 눌러주면 유분이 딱 잡히죠. 특히 쉐딩하거나 그러기 전에 여기 밑작업으로 살짝 해주면 얼룩짐이 조금 덜 할 수 있어요. 한쪽, 안 한쪽. 조금 느낌 차이가 있죠. 근데 이거 퍼프 파우더용으로 장난 아닌데? 투쿨 쉐딩 좋다 해서 구매하셨다가 이걸로 쉐딩하는데 난 좀 어색한데 하셨으면 이거 파우더용으로 쓰세요. 완전 좋다. 쉐딩으로 좀 쳐줘야죠.
이거 포그애쉬 투쿨입니다. 제가 쉐딩 어색해하는 인간으로서 되게 어색하거든요. 그냥 하면 됩니다. 이런 살짝 훌렁한 브러쉬로 살짝살짝만 만져주면서 밑으로 살짝살짝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코가 약간 어두워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게 맞아요. 근데 이게 현실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하면 오늘 망한 것 같고 괜히 했나 싶고 막 그런데 괜찮아요. 글래마이저. 이거 참 괜찮아요. 파데를 좀 밝게 썼을 때 이렇게 쉐딩을 잘 해주면 목이랑 좀 연결도 되고, 아니 뭐 그렇다고 여기 이렇게 살쳐져 내려온 게 막 완벽하게 없어지고 그 정도는 안 되죠, 쉐딩으로는. 그런데 그냥 이제 느낌적으로 정돈이 좀 됐다, 이렇게만. 그리고 저는 여기가 조금 길어. 살짝 잘라줘야 돼. 그리고 하이라이터 C쉘. 코끝에 하이라이터 이거 쓰면 코 더 들뜨고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럴 가능성이 좀 더 있죠. 좀 많이 묻혀가지고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터치해야지, 이 하이라이터를 코끝에 밀착시키겠다고 많이 건드리면은 그게 이제 들뜨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슬쩍 얹어만 놨어요. 그리고 립도 제가 그냥 자주 바르는 조합으로, 제가 가방에 갖고 다니는 파우치에 제가 좋아하는 애들이 막 다 들어가 있거든요. 클리오 9번. 이렇게 잡아놓고 돌체비타 오랜만에. 돌체비타는 진짜 제 청춘입니다. 사실 이것도 저한테 조금 채도 있게 올라오거든요. 어떤 분들한테는 되게 좀 뮤트한 느낌으로 붙을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얘도 채도가 있게 올라와요. 지금 화면에서는 좀 세는 거 아니야? 살짝 뜨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또 옷 입고 멀리서 보고 그럴 때는 너무 지금 화면에서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했을 때 입술색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노글루는 약간의 이물감이 좀 느껴지긴 해요. 그리고 언더에 마스카라를 해갖고 얘네끼리 쩍쩍 달라붙는 게 살짝 있긴 한데 이 정도는 언니는 참아냅니다. 이겨내. 얘는 이렇게 질감이 예술이야. 그리고 얘도 예뻐요. 글로스인데 이름이 돌체이타거든요. 색깔 이름이. 자연스럽죠. 얘 진짜 괜찮더라고요. 좀 채도 있는 거를 얘가 싹 늘러져서 저한테 알맞게 요 며칠 요거 되게 잘 바르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뭔가 조금 더 세지고 명도가 살짝 떨어지고 그런 게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하고 이제 옷 입고 머리 살짝 정리하고 올게요. 제가 옷을 이렇게 입는데요. 여기에서 야! 제가 이런 자켓을 입어봐요. 지금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약간 마데짜루 느낌이 나잖아요. 마땡킴에서 이런 거 한번 입어보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조금 포인트가 있어. 여기도 막 이게 스티치가 막 와, 마땡킴이 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런 포인트. 그리고 난 이 바지가 와이드 핏이어가지고 전신 사진으로 첨부할게요.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되게 호불호가 있대요. 근데 그렇게 호불호가 강해요? 괜찮은데? 그리고 이게 마땡킴 포인트가 더 있다? 짜잔! 이거 봐. 여기에 막 레드로 막 이렇게 써놓고 막 그래요. 그런데 괜찮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자켓 저 이런 거 처음 입어보거든요. 오버핏에 이렇게 어깨 빡 잡힌 거. 좋은디?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강연이라는 그 글자도 좀 저는 왜 이렇게 쑥스러운지 가서 잘 얘기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엔딩멘트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